안녕하세요, 노글입니다. 오늘은 파워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게, 좀 어려운 거는 좀 가지 않고, 어차피 저도 모르지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막 이렇게 전문적인 거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이 힘, 와트에 대한 거, 그리고 와트 퍼 체중, 그리고 평파, MP, IF, TSS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점은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미터를 사셨거나 앞으로 사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파워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알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인데요. 힘을 측정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추력도 있고 마력도 있고 뭐 킬로 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와트를 쓰느냐? 자전거에서는 인간의 힘을 측정할 때는 와트가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마력도 있긴 한데 마력은 굉장히 높죠. 1마력은 735W 정도입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입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오늘 라이딩이 끝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몇 마력 나왔냐? 이러는데 친구가 나 한 0.13마력 나왔어.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비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트로 하면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막 수백 단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고, 맥시멈 막 순간적으로 1000W 이상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간에 맞는 단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단위는 이 와트로 합니다. 와트. 그리고 참고로 1마력이 말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이 1마력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장한 말 같은 경우에는 순간 최대 출력으로 본다면 무려 15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균 파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보통 라이딩이 끝나면 평파가 몇이냐, 평균 파워가 몇이었냐 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점수 같은 겁니다. 전체 구간에서 들쭉날쭉한 평균 파워를 중심선을 딱 맞춰서 평균을 내서 오늘 라이딩이 뭐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평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동호인들은 라이딩을 하면 신호도 걸리고 뭐 이게 좀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 좀 천천히도 가야 되고, 좀 이렇게 산 정상에서 모여서 수다도 떨고 뭐 식당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뭐 이러다 보면 평균 파워는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파워미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토퍼즈를 끄고, 그리고 제로 파워도 0도 포함되게 계산하게 하셔야지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균 파워는 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탔는데, 오늘 나 진짜 열심히 탔는데 뭐 평균 파워가 막 90, 뭐 110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파워는 구간 파워를 볼 때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유명산을 올라갈 건데 유명산을 올라가는 동안 평균 파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명산 올라가는 동안은 쉬지 않고 올라갈 테기 때문에 구간을 볼 때만 평균 파워를 보시고, 전체 오늘 라이딩에서 내가 평균 파워가 얼마다라는 거는 사실상 동호인에게는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 뭐 크리테리움 레이스를 하시든지 뭐 진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진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전체 라이딩에서 평균 파워가 몇이었냐라는 것을 논하는 거는 사실상 뭐 전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탄다고 해도 다운힐 한 번만 내려가도 평균 파워는 그냥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라이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MP입니다. MP는 Normalized Power인데, 이게 저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Normalized 된 파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Normalized Power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파워가 아니라 몸에 입은 데미지 파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평균 파워는 전체 값에서 나눈 거예요. 평균을. 근데 M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많은 무수한 데이터의 파워들 중에서 4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4제곱근으로 또 나눈 다음에 100으로 나눈 거,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하기 쉽게 제 FTP가 200이라고 칠게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100W로 탈 때와 200W로 탈 때와 300W 탈 때가 있는데, 100과 200과 300의 데미지 차이는 2배가 아니죠. 데미지 차이는 300W로 탈 때가 100W로 탈 때보다 몇 배, 제가 볼 때 한 7배, 8배는 높을 겁니다. 바로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MP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탔어. 30분 동안 진짜 내가 역치로 정말 열심히 탔어요. 진짜 모든 걸 다 쥐어짜내서. 근데 신호대기 5분 했다고 내 다리가 싱싱해지나요? 안 싱싱해지죠? 그런 거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MP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MP는 단순히 신호대기를 한번 했다고 해서 다운힐을 내려왔다고 해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평파처럼 쭉쭉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입은 데미지가 바로 MP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파는 낮지만 1시간 동안 내가 라이딩을 해서 내 FTP에 근접한 MP가 나왔다면 그 MP 수치만큼의 내 몸에 데미지가 먹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MP를 볼 때 내가 이 정도의 몸에 데미지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FTP가 240 정도인데 3시간을 탔는데 MP가 209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근데 평파는 130인가 14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MP를 보면서는 저는 생각하죠. 와, 내가 3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평파를 보면 진짜 뭐 대충 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딩 할 때 MP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MP는 가중치기 때문에 높은 파워의 4제곱은 엄청나게 높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많이 치면 칠수록 그 수치가 MP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하게 타는 것보다 좀 약하게 타다가 인터벌 치고 약하게 타다 인터벌 치고 하는 것이 MP가 높게 나오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리에 데미지가 또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여성 라이더들은 평파와 MP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남성 라이더들이 막 인터벌 많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파보다 MP가 확실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게 그게 MP입니다. 그래서 MP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와트퍼 체중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트퍼 체중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오르막을 갈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볍다고 무조건 잘 탈 수 있는 거나 빠르다, 잘 탈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어로도 중요하고 하여튼 뭐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력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 밑바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몸이 가볍고 자전거도 가벼운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내 FTP와 이런 숫자들은 절대적인 숫자지만 상대적인 라이더들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와트퍼 체중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동호인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다 이렇게 나눠요. 뭐 내가 낼 수 있는 파워를 체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면 내가 FTP가 200이고 체중이 50kg이면은 이제 4.0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체중이 100kg고 FTP가 400이면 똑같은 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200W가 FTP예요. 몸무게가 50kg. 이 사람은 400W가 FTP예요. 몸무게 100kg. 자, 그러면은 평지를 갈 때는 이 사람이 400W로 끌어제끼면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네, 진짜 자기가 낼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서게 라이딩을 해야 평지를 따라갈까 말까겠죠. 물론 체중에서 얻는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못 따라갑니다, 진짜. 하지만 오르막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오르막은 뭐 2%, 3%짜리가 아니라 그래도 한 6%, 7% 되는 거에서는 이 와트퍼 체중이 비슷하다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좀 다릅니다. 피지컬적인 부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현실은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와트퍼 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설명하려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건 또 다음 컨텐츠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점수, 와트퍼 체중을 높이려면 체중도 조절하고 파워도 높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키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다 떠나서 라이더의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I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F는 Intensity Factor?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개념이 간단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낸 MP를 FTP에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FTP가 240인데 1시간 MP가 240이 나왔으면 1점을 주는 겁니다. 1.0. 그래서 MP를 시간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탔는가를 알 수 있는 측정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IF가 라이딩에서 0.65 정도가 나오면은 아 진짜 샤방하게 그냥 편안하게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0.75에서 한 0.8이면은 그래도 쉬지는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0.85에서 0.9 정도 되면은 와 오늘 진짜 힘들었다가 되고 0.95에 근접을 한다면 와 진짜 돼지겠다가 되고 1.0이 나왔다면 아마 숨도 쉬기 힘들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오늘 6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IF가 뭐 0.85가 넘었다. 아, 진짜 엄청나게 오늘 열심히 탔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IF는 말 그대로 시간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탔는데 IF가 1.0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TP를 더 높게 세팅을 해놓던지 아니면은 FTP 테스트를 다시 해가지고 설정값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TSS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뭐 평균 파워나 MP나 IF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와트 퍼 체중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TSS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말 그대로 종합 점수입니다. 이게 영어로 트레이닝 스트레스드 스코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오늘 라이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합 점수라고 부릅니다. TSS는 방금 말씀드린 IF를 가지고 한 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5시간을 운동을 했는데 5시간 동안 IF 0.5, 0.5, 0.5, 0.5, 0.5 하면 50, 50, 50, 50, 50 해서 25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이딩을 했는데 내가 오늘 250점짜리 라이딩을 했다. TSS가 250이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탔네 라고 하는 거고 TSS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오래 타도 되고 짧게 빡세게 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400점인데도 50점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만드는 TSS 점수가 있고 80점짜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만드는 TSS가 있을 수 있습니다. IF나 이런 걸 다 떠나서 TSS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탔는데 TSS가 뭐 500이 나왔다 이러면 와 하루에 무슨 TSS가 500이 나와 엄청나게 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라이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타고 똑같은 시간 안에 피니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TSS가 300이 나오고 이 사람은 TSS가 5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탄다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요분보다는 조금 못하기 때문에 같은 코스를 타고 똑같이 탔는데도 훨씬 더 TSS가 높다 이꼬르 훨씬 더 힘든 코스를 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훈련을 할 때는 일주일에 TSS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 500은 뭐 쌓아라. 뭐 진짜 트레이닝 할 때는 한 800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좀 한 200 정도로 휴식을 좀 취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TSS에 맞는 휴식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SS 오늘 100이 나왔다. 그러면 한 4-5시간 정도 휴식을 하면 된다. TSS 한 300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 하루 반나절 이상은 완전 휴식을 해야 된다. TSS가 한 400 나왔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완전 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휴식의 시간을 계산을 할 때도 TSS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용어들을 좀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비유가 좀 괜찮았을지, 설명이 괜찮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더 멀리 가면은 뭐 CTL, 뭐 TBS, TSB인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해피라이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훈련을 할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신경 쓰고 TSS 얼마나 해야지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행복만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파워에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지 좀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